정부 지원 사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전 덕다이버의 한승우. 네, 안영찬입니다. 네, 저희 도돌이 좀 정부 지원 사업 얘기를 좀 궁금해하더라고요. 저는 2017년도에 그 청년창업사관학교 안산을 나왔고요. 나오면서 이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이제 다들 아시는 분은 알아요. 이제 뭐 좀 정부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가 뭔지 뭐 우선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청년사관학교의 줄임말 청사구나. 청년창업사관학교. 오케이, 청사는 어때? 나는 이쪽 정부 그 투자? 뭐라고 그래야 되지? 지원 사업에 뭐 되게 뭐 엄청 복잡할 것 같고 많을 것 같거든. 근데 그 중에서 청사가 최고야? 내가 봤을 땐 최고야. 오, 금액적인 면에서? 금액적인 것도 그렇고 혜택적인 면에서도 어. 좀 가장 괜찮은 것 같아. 아, 그러면은 그 가장 괜찮다는 거는 어떤 벤처 투자에 한해서? 그냥 일반적인 그냥 지원금적인 거에 한해서 정부에서 사업한다고 하면 지원해주는 금액이 많아. 이것저것 많은데 뭐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뭐 청년창업사관학교도 있겠고 내가 알기로는 이제 뭐 IT 쪽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인가?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1억이야. 그것도 청사만큼 좋아. 오. 그거 아니면 이제 뭐 선도대학이라고 해서 그 각 대학교마다 이제 금액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최대 5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 그 나머지는 사실상 좀 비용도 작고 경쟁률도 훨씬 치열해 이거보단. 오히려 이거 돈이 많이 주는데 경쟁률은 그거보다 좀 낮은 것 같아. 오, 그래? 왜냐면 많이 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. 우와, 좋다. 이거 어디 부처에서 하는 거야? 이거는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아마 중소기업청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모집을 해. 또 봄학기, 가을학기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이거 간단히 좀 보면서 얘기할 것 같은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 좀 더 유리하다. IT보다. 아, 여기서는 그 컨셉이 제조업을 좀 더 지원해 주고 있어? 제조업을 좀 모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는 뭐 가장 빠른 거는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빨라. 뭐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팀을 뽑는데 아마 올해는 바뀌어가지고 창업팀 따로 예비 창업 따로 뽑을 거야. 그럼 예비 창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안 내는 게 낫다. 제조업 기반.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뭐를 좀 만들고 싶다. 좀 이게 좀 생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정부에서는 어쨌든 창업을 하라고 사람들 많이 권유를 하잖아 지금 추세가. 그러면 정부에서 보는 항목은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 매출 그리고 이제 얼만큼 뭐 인원을 고용했나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.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제조업만 하는 게 없지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얼마 주나요? 우선은 1억을 준다고 여기 공고에 나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들어가면 1억을 받겠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. 냉정히 말해서 아니야. 이게 1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차등 지원이야. 차등 지원은 뭐냐면 합격을 하잖아. 합격하면 이 사람의 아이템에 따라서 얼마를 줘야겠다가 다시 또 나눠줘.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줘. 그래서 뭐 조금 받으면 4천대도 받았던 분도 본 것 같고.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1억 다 주는 거 아니야? 그렇진 않다. 이게 최소한 이거를 시작하려면 진짜 적게 들어야 우선 2천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. 왜? 우선은 여기서 보면 크게 정부 지원 자금을 하는 데 있어서 입교자 부담금이라고 있어. 그래서 이제 보면 현금이랑 현물 항목이 있단 말이야. 근데 현물은 뭐 사업비 어차피 대표 몸값이니까 이건 생각을 잘 안 해도 되는데 현금이라는 거는 사업비의 10%를 가지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. 그러면 정부에서 너 얼마큼 됐으니까 내가 얼마큼 지원해줄게. 그래서 돈을 준비를 세팅하고 거기다가 내 돈 10%를 또 넣어야 돼. 그러면 그게 사업비가 되는 거야.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면 1억에 대한 그 10%가 우선 세팅이 돼야겠지. 1,000만 원을 내가 회사에 넣어놓고 그러면 그 자금 총 이제 굴러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공급가액 기준으로 되는 거야. 그럼 부가세는 10%는 별도잖아 항상 우리가. 그러니까 10%를 또 세팅을 더 해야 돼. 내가 필요한 사업 금액을 맞추려면 그러면 최소 2천 거기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생활비가 들어가잖아. 대표들 뭐 왔다 갔다 못해도 100만 원 들어가잖아. 암만 적게 아껴 써도. 그러면 진짜 그럼 3천 정도는 세팅을 해야지 1년치를 할 수가 있는 거야.
근데 어차피 처음에 매출 없으니까 부가세는 많이 돌려받긴 하겠네. 그치. 그쪽에서 이제 부가세 돌려받는다고 하니까 음. 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자금 회전 면에서는 그치. 세팅을 해줘야지. 음. 그런 거고 여기서 보면 뭐 창업 인프라라 해가지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뽑아. 입소형, 준입소형. 근데 사실상 사업하는 면에서는 준입소가 낫지 당연히. 왜냐면 사업하는 곳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각 그 본원의 위치가 약간 좀 외진 곳에 있어.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에 생겨서 좀 그나마 난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이 없었고 안산에 있었는데 이제 안산에 있다 보니까 좀 고민사항은 직원들 뽑기가 좀 어렵더라고. 직원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미팅도 서울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고민도 있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생각 들지. 아니 그러면 입소를 써야 되나 주립소를 써야 되나. 아 물론 입소는 사무실을 지원을 해줘. 그리고 사무실 지원해주면서 뭐 거기 뭐 인터넷 이런 거 다 되니까 환경은 되게 좋아. 그럼 뭐해? 뭐 공유 오피스 사실 내놓고 집에서 근무하면 되는데. 뭐 그렇게 한데 근데 이제 뭐 사무실에서 뭐 일하고 할 때는 상당히 시설이 어지간한 사무실보다 좋아. 그리고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아가지고 거기서 좀 정보 교류를 하는 것도 되게 괜찮아. 거기에 뭐 그런 사람들 있어? 기존에 조금 성공하고 다시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지. 그치.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해놨던 걸로 뭐 투자 받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. 그치. 그럼 약간 정말 청년 사업의 꿈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네. 맞아.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. 나도 물론 마찬가지였고.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거는 상당히 좋다. 그러면 이제 그 고민할 거 아니야. 내가 그럼 입소를 할 건가 준입소를 할 건가. 내가 여기 다시 쓴다면 난 입소를 할 거야. 왜냐면 경쟁률 자체가 너무 달라. 입소가 안산에 있을 때는 경쟁률이 낮았구나. 그럼 지금 서울에 생겼을 때는 좀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네. 그 경쟁률이라는 게 우선은 그 뽑는 TO. TO 자체가 입소가 더 훨씬 많아. 입소가 이제 어쨌든 지원 받는 거 말해서 훨씬 낮고. 그러면 집은 어떻게 써? 나 같은 경우는 안산에 이제 그 청년창업사관학교 바로 옆에 기숙사가 있었어.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또 월요일날 체크인, 금요일날 체크아웃이야. 그러니까 캐리어 끌고 거기 들어가서 금요일날 다시 또 캐리어 끌고 집에 나오고. 하루 종일 그러면 되게 그 이름이랑 어울린다.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거랑 되게 잘 어울리네. 그래서 보면 또 교육도 많이 해줘. 교육도 많이 하는데 교육의 퀄리티도 되게 괜찮아. 내 개인적으로는. 근데 다 제조업 기준이야.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IT 학교를 안 뽑냐, IT를 안 뽑냐, 그렇진 않아. 근데 다만 내 경험상 그 수가 비율이 이것도 역시 한 2대8 정도? 1대9? 스마트 벤처는 이게 그쪽에 더 집중하는 게 맞겠지. 오케이. 근데 어쨌든 뽑는다, 청소에서도. 저번에 우리 나왔던 김덕인 대표도 청소에서 만난 대표고. 그랬고 여기 뭐 제작 장비 같은 거 지원해주는데 사업에 따라서 뭐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. 그래도 3D 프린터도 있고 RP 머신도 있고 가공기 뭐 선반 이런 건가? 뭐 그런 거겠지. CNC 작업 이런 거. 오 좋네. 뭐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나는 또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았던 게 그 부스비를 지원했어. 그러니까 부스가 뭐냐면 전시회 나가잖아. 그러면 코엑스라든지 뭐 그런데 전시회 그냥 나가게 해줘. 우와 되게 괜찮다. 그런 거 뭐 부스 하나 빌리는데 뭐 몇백만 원 드는 건데 근데 물론 이것도 부스 위치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. 공짜인데. 공짜인데. 그것도 되게 감사한 거지. 그리고 이제 보면 되게 교육을 뭐 하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뭐 그런 것도 있어요. 마케팅 교육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뭐 코칭, 뭐 PT 아니면 내 기억에 또 괜찮았던 게 유통 라인. 유통 라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뭐 수수료 받고 있고 이런 것도 다 알려줘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조업 생산해서 파는데 필요한 것들은 좀 나름 고민을 많이 했다. 되게 괜찮다. 제조업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. 이거 실제 경쟁률이나 그런 거 어때? 이거 사람들은 어떤 1은 넘어? 경쟁률이? 언론에서는 뭐 4대1, 5대1 이렇게 얘기를 해. 근데 내 경험상으로는 그냥 이건 내 뇌피셜이야. 한 10대1 되는 것 같아. 치열하구만. 10대1인데 근데 이제 이거 사업계획서가 진짜 중요해. 그리고 마케팅, 그러니까 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청사에 맞게 제조업 기반 뭔가 좀 창의적인 아이템을 만들겠다.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췄어. 내 경험상. 그러면 이거 뽑을 때 심사하잖아. 심사하는 사람들이 뭐 창업해서 성공하신 분들 위주로
이 아이템 어쨌든 아이템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니까. 근데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구성돼 있어? 그거는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어.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게 심사위원이 누군지를 모르겠어. 아 그냥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심사를 받는 거니까. 그치. 그래서 우선 아까 교육을 얘기했는데 뭐 요즘 트렌드에 맞는 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는 게 좋다. 이런 것도 이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해주고 뭐 선배 사업가들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비전 캠프 이래서 뭐 놀러 가기도 해. 그래서 뭐 지적대사법 뭐 이런 것도 있고. 전체 몇 명이었어? 전체 있을 때 나 한 200명 있었나? 연령대는 어땠어? 연령대는 보면 나도 좀 어린 편이었어. 이게 지원 자격 모집 공고가 만 39세인가 40세까지인데 그 이상은 이제 좀 기술 기반이신 분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더라고. 원래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만 39세인가? 그래 되게 그래? 높아. 그래서 그래? 그분들도 청년이시거든. 근데 이제 그러면 어린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? 어린 친구는 있긴 있는데 아. 그 비율이 그래도 한 30대 중후반이 많았다. 왜 그러지? 제조업 때문이라서 그런가? 그치. 제조업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영역에도 맞고 아, 하기 어렵잖아 이게. 그치. 그렇게 됐고 난 또 여기서 이제 또 괜찮았던 것 중 하나가 그 해외 진출 같은 것도 되게 잘 해줘. 오,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일본을 한 2주간 갔다 왔어. 이거 왜? 덕분에 해외 멘토링이랑 해서 해외 다니면서 좀 구경할 수 있고 이것저것 또 유통망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조 이런 거를 또 이제 구경하고 했던 건데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게 나가는 게 어렵진 않아. 아이템이 본인 아이템에 따라서. 그래서 뭐 1년에 2번, 3번 뭐 이렇게 2번 하기도 하고. 괜찮다. 나머지는 다 어. 꽤 지원 잘해주는 것 같은데. 그래서 보면 그래서 보면 나 같은 경우도 이제 가는 데가 미국, 일본, 중국, 유럽, 중남미도 보내줘. 멕시코 이런데 원하면. 그렇게 돼서 이제 근데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 다 좋은데 뭐 너무 사람 귀찮게 해가지고 이거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난 좀 들었어. 근데 그게 약간 뭐 좋으면서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걸 하면서 조금 짜증 나가지고 그냥 투덜투덜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문서 작업의 수준이 너무 심각하게 로드가 커서 이거 정말 이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. 어때? 내 개인적인 경험은 두 번째 게 좀 커. 진짜 심각해? 내 기준에서는. 근데 내가 몰랐어 사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